그리고 지금 이곳은 그 미래를 열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변영주라고 하고요. 이 찐막 유세 1, 2, 3 일부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함께 진행을 맡은 대변인 안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프닝 음악이 너무 잔잔했던 것 네. 같아서 한번 박수를. 너무 잔잔했어요. 적당히 잔잔해요. 왜냐면 저희도 새 시대는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후보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 카메라가 어떤 겁니까? 아, 이렇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이 선대위의 두뇌이자 심장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찬대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 박찬대인데요. 네. 예, 두뇌와 심장이 아니고 팔과 다리입니다. 손발이 손발. 다리. 민주당의 DDR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 옛날에 오락실 가면 이렇게 DDR. 춤추는 DDR, 네. 네, 펌프, 네. 네, 민주당의 펌프. 네. 그건 제가 잘 못해요. 아, 막춤. 네. 예. 아닙니다. 저 막춤 아니고요. 이번에 좀 억울했던 게 막춤 금지인데 사실 저는 절도에 맞춰서 아. 율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춤. 막춤이 아닌데 아무튼 정청래 선수가 막춤 쳐가지고 전라도에서 조금 누가 나한테 밀어놨어. 정청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거는 안 됩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춤이나 췄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걸 요구하실 정도로 뭔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바로 박찬대 의원님 옆에 날카로움과 웃음 모두를 오늘 책임져 주실 이동현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최초 이재명은 대통령감이다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21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날이고 또 시간이 이제 1시간 57분 정도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부터 그리고 지난 22일 동안의 숨가쁜 선거 운동까지 또 유세 현장에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뒷이야기까지 오늘 끝까지 풀어보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출마 선언 하이라이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주 근본적인 거는 경제적인 겁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살리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큰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K 이니셔티브라고 좀 통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출마 그 선언 영상을 우리가 처음 같이 보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기존의 출마 선언은 보통 기자회견 반 유세 반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영상으로 네.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이번 대선은 이런 의미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를 마치 그 1인 토크쇼처럼 이렇게 네.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특히 그렇게 만드시고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작자들이 하라니까. 그건 아니고 되게 의미가 있죠. 근데 보통 뭐 상징적인 장소, 뭐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 이런 주변 장치들을 이용해서 출마 선언하고 그렇게 되면 장소 의미, 주변 사람의 의미가 매우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영상으로 하면 온전하게 컨텐츠 자체만 전달할 수 있죠. 저는 원래 정치를 할 때 누군가한테 기대는 걸 워낙 싫어했어요. 그냥 있는 온전한 저의 생각, 의지 이것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호평이었어요. 제가 3번 출마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그만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그만하게 해주세요.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은 이제 제가 어릴 때 공장 생활을 하던 오리엔트 시계 공장 현장에서 했고요. 그때는 뭐 어차피 안 되는 선거였긴 하죠. 근데 그 후에는 영상으로 했는데 그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생각 그대로. 이번에도 괜찮았던 평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영상이 올라가고 딱 그날 그 MBC에 시사평론가로 나갔었는데 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땠냐 이 영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 21세기에 맞는 선거 이제 운동 방식이었고 1등 후보답게 굉장히 세련미가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포근함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여유가 보인다. 또 다른 후보랑 비교 우위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다른 후보들은 국회에서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어디 동상 앞에서 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한 거 제일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비교 우위가 너무 된다. 그래서 너무 훌륭한 거였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네. 그 사실 기자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이 당대표 사퇴 언제 하시느냐, 그리고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 어디서 하시느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메시지 부각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철학과 가치가 더 부각되지 않았었나 네. 싶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네. 저기 우리 후보님 스케줄을 제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아니 언제 잠도 안 자고 저걸 준비했나 진짜 준비 많이 하셨다 이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진짜 전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패션도 괜찮았습니다. 본인이 골랐습니까? 아니죠. 아니 근데 영상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저 촬영을 어디서 했냐 이런데 이런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혼자 얘기를 하시는 영상으로 간다 해도 뭐 이를테면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조근조근 연단 같은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한옥 카페 같은 곳에서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그 평론가님 말씀한 대로 뭔가 품격도 있고 또 친절함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걸 찍은 장소가 용산인데 네. 그 용산의 의미를 둔 건 아닙니다. 정치인의 심장에서. 그건 아니야. 뭐 실력하다 보니까 거기가 시작하고 확실히 아닙니다. 네. 확실히 아닙니까? 네. 시작하고 편안하게 잘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진솔하게. 맞습니다. 그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한 10,000명 정도 더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엘렌 한님이 출마 영상은 저게 마지막일 거예요 하셨고요. 되면 한다님이 정말 세련된 출마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김나경님이 출마 선언 진짜 멋졌어요. 이렇게 많이들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후보님의 유세 또 민주당의 유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뭔가 그 연결고리가 있고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출마 영상을 하시고 그냥 광화문에서 첫 번째 유세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경청 투어 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시고 저는 세상 태어나서 정치인이 그 국민에게 말을 듣겠다는 건 봤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이 수첩에다가 써가는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그 일관되게 유지됐고 그 이후에도 뭐 골목골목 그야말로 전국을 모든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모두가 이제 누볐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특별했겠지만 네. 후보께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60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선하고. 그런데 제가 본 선거 기간은 워낙 또 짧으니까 22일인가 3일 네, 22일. 정도. 그런데 저희가 못 가보잖아요. 대도시 중심으로 몇 군데만 가니까 아예 못 갈 곳을 제가 미리 골라가지고 이제 마이크 없이 스피커 확성 장치 없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주로 휴전선 이때 저쪽 동해안 거기는 아예 못 가보니까요. 그다음에 경북 북부 지역 이런 데를 한번 쭉 돌았죠. 그런데 그 제가 경청이라고 하는 컨셉을 잡게 된 거는 우리가 대개는 그냥 일방적인 막 주장을 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해달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표 주세요, 뭐 지지해 주세요, 뭐 할게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돼서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화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상대를 주체로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경청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오바마가 시도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가가호 방문이 금지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서 자원봉사자를 어쨌든 뭐 백수십만씩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이 자원봉사자 동네를 다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해서 그 의견을 듣는 거죠.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방문이 금지돼 있어요. 고별 방문이 금지돼 있는데 대신에 이제 길이나 뭐 상가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당신들의 주권자의 얘기를 듣겠다라고 이 자세 자체 이게 가진 의미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반향이 컸었고요. 어쨌든 이 선거 과정에 제일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순천에 비 오는 유세 연설장이었어요. 네. 아니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니 무슨 또 봄에 무슨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폭우 속에 정말 수천 명이 네. 우산도 안 쓰고 네. 뭐 비옷도 안 입고 그냥 뭐 비를 쫄딱 맞으면서 특히 막 안경이 막 젖으니까 안경을 이렇게 막 손으로 닦아내면서 네.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저게 뭐 떡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유명 연예인 보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을 보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곡한 거죠. 그래서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고 근데 그런 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또 미안한데 하필이면 또 저는 이렇게 차에 윙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비를 안 맞게 돼 있었어요. 그게 또 너무 미안하고 제가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대리인 일꾼이다. 위임받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 수없이 하면서 제가 또 높은 데 서 있잖아요. 차 위에. 난 비도 안 맞고 저분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비 맞고 그냥 수천 명이 줄 서 있고 이게 너무 미안했어요. 죄송하고. 그래서 그 장면 이걸 잊지 말자. 정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의 가슴에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쇼츠 제작된 게 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함께 볼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는 비를 안 제가 맞아서 스스로는 너무 절대 죄송합니다. 이 비 오는 날에 사실 우산으로 가리면
앞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는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은 아니더라도 근심과 걱정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탕 토끼님께서 볼 때마다 눈물 버튼 어. 눌리는 장면이라고. 그 한때 이제 테러 위협이 좀 심해져서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죠. 유세하지 마시라, 당사에 계셔서 온라인을 하시라,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지지자들 드린 말씀이, 후보는 그거 안 하면 병나는 사람이고 국민을 만나서 힘을 이제 얻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때도 아마 힘을 많이 얻었을 네.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오늘 여기 섭외 전화를 받고 이재명답다라고 생각한 게, 그렇게 돌고 마지막 여의도 유세 피곤할 만도 한데 끝나자마자 여기 와서 또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또 정말 국민들하고 함께 할 때 힘을 얻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오늘 또 느꼈습니다. 그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네. 워낙 그 후보하고 되게 오랫동안 같이 그 활동을 하셨으니까 저게 어떤 감정일 때 어떤 표정일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또 자기 지방을 뛰셨잖아요. 그래서 없지만 막 영상 보면 아시고 막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 그런 느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예. 눈물이 좀 보이셨어요. 아니요. 하품했습니다. 아니 사실 저 순천 5월 15일 저거는 3년 전에 가장 감동적인 연설은 상대원 시장에서 우리 후보님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그 삶과 정책과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후보님도 울컥하고 봤던 사람들도 다 같이 울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고의 연설 장면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순천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대표님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동이 절로 나타난 것 같아요. 나 대표님 가끔 절하는 거 보는데, 한 번은 3년 전에 춘천이었나요? 그 강원도 유세했을 때 그 오크밸리인가? 예, 거기서 나오시면서 예상하지 못한 아주 큰 승리를 하고 났을 때 갑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큰 절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남국이는 깜짝 놀라서 가만히 앉고 같이 그냥 웃겼죠. 네. 여기서도 그런데 이 절을 한다는 거는 제가 가끔 아재 개그로 쓰거든요. 어쩔 때 절하냐면 절실할 때. 근데 시작할 때 절하면, 그리고 끝날 때 절하면 절절할 때. 중간에 자,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중간에 절하면 간절할 때. 그래서 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대표님이 절하는 심정이 아마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김용남 전 의원 하는 얘기 들었어요? 네? 김용남 전 의원 하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민주당에 와서 너무 좋고 너무 다 행복한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박찬대 의원 아재 개그 김용남 저도 그럽니다. 괴로워. 벌써 애증당까지 나가지고 김용남 의원은 롱런 하겠네. 저한테 견뎌내시면. 근데 뭐 또 그 박찬대 의원님의 아재 개그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 특이한 팬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습니다. 예. 수준이 좀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장소는 이제 다니시면서 유세 장소는 이제 순천이었고 비가 많이 오던 순천이었고, 혹시 메시지는, 내용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편지도 많이 받으셨고 또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그렇죠. 뭐 많이 편지들도 많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피켓 이런 거 들고 있으면은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시는 것도 받고 또 읽어보고 하는데, 그중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닌데 누가 전달해 줬어요. 전주 분이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연세가 90세 되셨다고. 맞아요. 근데 글씨를 네. 글씨를 썼는데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너무 힘들게 쓰신 게 딱 보여요.
한 페이지 쓰셨는데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글씨를 쓰셨던데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해달라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저거예요? 예, 전주에서 이정래님이 쓰신 편지예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여기서 이제 후보님은 억지로 쓰신 거죠. 네, 그 전까지만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게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90살 먹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간절하게 빕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전주에서 이정래가 올립니다. 너무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간절함이죠. 편지고 네. 근데 저도 함께 다녀보면 너무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울먹이시고 심지어 펑펑 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우는 봤습니다. 분도 많죠. 네. 그게 아마도 그 후보께서 일단 고난의 길이기도 했지만 그 전체를 그야말로 묵묵하게 버텨왔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내 삶이 힘들 때 뭔가 저 사람은 저걸 이겨냈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네. 이렇게 서로 통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